in the sky, 'cause in the sky full of stars, I think I saw you. 안녕하세요. 로열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오늘 브라이튼 여의도에 나와 봤는데요. 이쪽에 여의도를 대표하는 63빌딩 보이실까요? 뷰가 정말 장관이에요. 여의도는 지난 18년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아예 끊겼어요. 2005년에 580가구의 여의도 자이가 마지막 신축이기 때문에 준공 15년이 초과된 아파트 비율이 전체 토지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의도 일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점인데요. 브라이튼 여의도는 옛 건물 부지를 민간이 매입을 해서 부수고 다시 지은 일종의 재건축 형태로 지어졌어요. 원래 있던 부지는 구 MBC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1982년 준공된 구 MBC 사옥은 상암으로 이전을 했고요. 옛 여의도 MBC 부지 복합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하이엔드 주거시설 브라이튼 여의도가 2018년 6월에 여의도 MBC 부지 복합 개발 PFV에 매각이 되어서 철거하고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 여기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파트 2동 그리고 오피스텔 1동, 앵커원이라는 오피스동이 한 동 있어요. 왜 앵커원이냐? 원래 토지주가 MBC였잖아요. MBC가 토지 매각 대금의 일부로 오피스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층수는 지금 MBC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 하이엔드 주택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여의도동이 다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94%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하면은 첫 시범 아파트가 여의도에 제일 먼저 설립이 됐잖아요. 아파트들이 다 노후되고 지금은 재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여서 브라이튼 여의도를 시작으로 이 여의도 전체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세에서도 이런 특징이 확인이 되는데요. 브라이튼 여의도 전용 84제곱 국민평형 기준으로 한 40억대에 육박하는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처럼 대형 병원, 공장, 여기는 이제 구 MBC 사옥이었고, 이런 이전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점이 있었어요. 브라이튼 여의도가 그거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요. 이전 부지의 경우는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검증된 입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시세 리딩 효과를 충분히 입증을 한 입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전 부지를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을 하면은 이제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를 건립을 할 수가 있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한 5년 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주거 이전으로 재건축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처럼 구 MBC 사업 부지 복합 개발이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민간에서 민간 신탁사 시행사가 주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민간이 아예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PF 대출을 받아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빠른 속도의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부지 하면은 요즘 뉴스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좀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유휴 부지, 수도권 내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수도권에 6만 호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시점에 와서 현실성이 있냐를 따져보면은 현실성은 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00가구, 12,000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5년 전, 6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급을 하겠다, 위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논의가 되면서 서울시 측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가는 공공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10,000가구, 12,000가구 이거는 택도 없다, 그렇게는 조율이 어렵다, 최대로 해도 8,000가구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천 경마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지역 주민사회와의 협의가 일단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경마장이다 보니까 마사회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과천시 지자체와의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용산국제업무지구만 하더라도
글로벌화 경쟁력에 집중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글로벌 경제도시를 만들어서 기업들 육성하고 기업들 유치하겠다라는 게 당초 서울시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면서 닭장 아파트만 만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용산구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로 채우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는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유휴부지도 또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건립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공공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 가득한 상황이고요. 공공주도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시행을 하고 다 투자를 하고 다 유치를 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되는데 민간 신탁사에 사업성 안 나오는 공공임대를 과연 누가 하려고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브라이튼 여의도, 여기를 기점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의도 일대를 보면 주변 재건축 아파트, 여기에서도 잠깐 보이는데요. 장미 아파트도 있고요. 화랑 아파트도 있고, 광장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들어가려면 30억대는 필요합니다.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가 1978년에 건립된 단지인데요. 지금 실투자금이 20억, 30억대. 를 훨씬 초과하니까요. 여의도에서 뒤를 바로 돌면 있는 민간 재개발 사업 부지에 눈을 좀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금 소액으로 가능하고 주택수 미포함되는 여의대방 신길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지금 재개발 추진되는 민간 부지들이 있고요. 앞으로 민간 역세권 재개발 혹은 신통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있는 부지들이니까요. 서울 중심지에서 여의도를 품고 있는 영등포 이런 핵심 입지에 30년 기준 노후도 80% 이상 나오는 그런 땅은 이제 5% 미만 남았어요. 재개발이 될 땅들은 굉장히 이제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여의도 브라이튼 이런 하이엔드 복합 주거의 단지를 뒤이어서 영등포구 여의도 전체의 시세를 리딩하는 랜드마크 부지가 될 땅들을 미리 선점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의도 브라이튼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여의도 내에 여러 가지 사업장들을 비교 분석해드리고요. 투자금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매물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개인 맞춤별로 컨설팅까지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여의도 브라이튼 매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의도 브라이튼에서 김남현 팀장이었습니다.